다음에 이제 획일성 관점인데요. 우리 이제 일반성, 직교성, 획일성은 매우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밀접한 관계라고 했었죠. 네, 획일성의 관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if문, for문, while문 사용할 때 begin, end를 사용하잖아요. 복문. C 언어의 경우에는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한 개 이상의 문장들을 한 묶음으로 간주하는 C 언어 계열은 중괄호 열고 닫고로 되어 있는데 다른 언어들은 많은 경우에 begin, end 사이에 이렇게 여기 예로 보이는 것처럼 begin, end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문장들을 복문으로 간주하는 그런 언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이다라든지 뭐 파스칼 이런 언어들이 주로 begin, end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문장을 나열하는 이런 복문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while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while문은 i가 10보다 미만인 경우에 10보다 작은 경우에 begin, end로 이 부분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repeat until문의 경우에는 begin, end 표시가 없어요. 그냥 repeat하고 until이 이 사이에 있는 것이 하나 이상의 문장을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획일성, uniformity가 결여된 그런 문장인 거예요. 즉, 한 개 이상의 문장들을 복문을 정의할 때는 항상 begin, end로 표현을 하면 일관성이 있고 획일성이 보장되는데 많은 경우에 begin, end로 표시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begin, end가 없고 이게 이제 획일성 관점이 결여된 그런 이해가 되겠네요. 케이스문도 비슷한 그런 형태고요. 또 이제 다른 예로는 함수의 return value return 값을 어떻게 return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많은 경우에 return문에 의해서 return을 해요. 그런데 비해서 일부 다른 언어들은 return문이 없는 언어가 있어요. return문이 아니라 치환문, 배정문에 의해서 함수의 값을 어사인 해주는 그런 언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최신 언어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치환문에 의해서 함수 리턴 밸류를 어사인하는 경우는 함수형 기능이에요. 함수형 언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리턴문이 없으면 이게 f라는 함수인데요. f라는 함수의 return value 타입을 불린 타입으로 했어요. true 또는 false 값을 리턴하게 될 텐데 return true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함수 이름 자체가 변수처럼 간주가 되고 이 함수 이름에다가 return 값인 true를 어사인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면 이제 함수 타입인 경우에 함수 타입이 있는 그런 언어에서는 함수 타입이 있으니까 함수 타입의 변수에다가 값을 어사인하는 이런 형태로 획일성에 충실한 그런 언어가 될 텐데 함수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어사인먼트로 안 하고 리턴문을 사용하게 되면 획일성이 부족한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획일성이 부족한 그런 경우의 예를 또 몇 가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파스칼이라는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선언할 때 이런 햇 표시를 꺽쇠 표시를 사용을 해요. 이 꺽쇠 표시는 C 언어에서 여러분 C 언어에서 포인터 할 때 스타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스타 P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제 파스칼에서는 그 별표 대신에 이 해트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수 포인터 그러면 해트 인티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그 인티저 타입의 어떤 포인트 변수 x가 있다고 하자. x의 값을 꺼내고자 할 때는 x hat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C 언어는 항상 스타 P로 사용을 하는데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데 파스칼에서는 이 포인터에 해당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hat 위치가 선언할 때하고 사용할 때하고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획일성이 부족해서 비조화로운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사용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C 언어에서는 문장의 끝 표시로 항상 세미콜론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자연 언어 문장에서 했습니다. 마침표 찍는 것처럼 C 언어 문장은 그 마침표 대신에 문장의 끝을 세미콜론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이제 획일성에 충실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획일성에 충실하지 않은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스칼 언어거든요. 파스칼 언어에서는 여기서 자 x는 0에서는 이렇게 세미콜론이 있잖아요. 문장의 끝. 근데 y는 1.0에서는 여기에 세미콜론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획일성 관점에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이 부분은 각 언어에서 문장과 그러니까 그 세미콜론 문장의 끝 표시로 세미콜론을 쓸 거냐, 그게 이제 터미네이터 관점이죠. 문장의 끝 표시. 그게 아니라 문장과 문장 간의 세퍼레이터, 분리자로 사용할 거냐, 그런 관점이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문장의 끝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문장이 있을 때 문장과 문장 사이에 구분자, 세퍼레이터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 2개의 문장이 있으니까 세퍼레이터로 2문장 사이에 세미콜론을 넣어주는 이런 원칙으로 언어를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획일성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획일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효율성, 그리고 일반성, 직교성, 획일성, 이 이제 언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 원리에 속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게요. 간결성, 심플하다 그런 얘기죠. 파스칼 언어의 설계 원리는 간결성이에요. 근데 이제 뭐 직교성, 일반성, 획일성을 충실하다고 해서 꼭 간결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고요. 구성자, 컨스트럭터, 구성자의 수가 적다고 해서 간결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리스 프롤로그는 그 구성자, 즉 문장이 매우 심플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간결하다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또 너무나 단순하게 되면, 너무나 간결하게 되면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표현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서로 상충되는 그런 설계 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간결성을 추구하는 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표현력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이제 for, while, do while 이렇게 다양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현력이 좋은 언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표현력이 좋은 언어는 또 이제 뭐 간결성의 관점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조건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C 언어의 반복문의 경우에 for문 또는 while만 하나만 있어도 사실 그렇게 문제는 없거든요. 반복문을 구현하는 데서 문제는 없는데, 표현력을 중시한 언어는 이렇게 3가지를 다 도입한 언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언어도 있다는 거죠. 조건문도 마찬가지인데요. if, else, if, else, if, else 이렇게 이런 if문만 있어도 조건문을 구현하는데 어려운 점은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는데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if, else, if, else, if를 스위치문 또는 어떤 언어는 케이스문인 경우도 있는데 스위치문 또는 케이스문을 추가로 조건문으로 설계한 그런 언어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은 표현력이 좋은 언어에 속하고요. 만약 반복문이나 조건문을 한 가지 문장만 지원하는 언어는 간결하긴 하지만 표현력이 약한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C 언어는 특징 중에 하나는 표현력이 좋으면서 간결한 언어에 속하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문자를 복사할 때 while문을 한 서너 문장으로 써야 될 걸 한 문장으로 해서 증감연산자를 이용하고 이런 걸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while문으로 처리하는 이게 이제 매우 간결한 스타일이죠. 또 다른 간결성 부분은 이런 경우인데요. 네. 이게 키보드에서 한 문자씩 읽어서 end of while이 아닌 동안에 이 빈도 카운트하는 것을 while문 한 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표현력이 좋으면서 또 이제 간결하면서 이런 언어가 이제 C 언어의 특징에 속하죠. 이 기능은 이제 C 언어 특징은 아닌데요. 요즘 새로운 언어는 이런 멀티플 어사이먼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i, j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i, j는 j, i로 해주게 되면 i, j 값이 두 개가 바뀌는 거죠. 그런 i, j 두 개의 변수의 값을 바꿀 때 C 언어는 이렇게 멀티플 어사이먼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temporary 변수를 두어서 temp는 뭐 j, temp는 i 하고서 i는 j, j는 temp 이렇게 세 라인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멀티플 어사이먼트를 지원하게 되면 매우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좋은 언어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정확성이라는 관점도 있는데요. 언어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의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모호한 게 있냐 없느냐 이런 관점은 C 언어의 else 모호성이 있거든요. else문이 그러니까 if, else가 있을 때 else가 두 개의 if 중에서 어디하고 매치되는지 이게 C 언어는 모호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그런 관점이 이제 정확성 관점이 되겠네요. 네, 기계 독립성 관점은 머신 인디펜던트하게 코딩하기 편한 언어냐, 머신 디펜던트한 요인이 많은 언어냐 여기에 따라서 기계 독립성의 관점이겠고요. C 언어 경우에도 int 타입은 운영체제의 32비트냐 64비트냐 16비트 운영체제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기계 독립적이지 않은 요인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security나 reliability 관점도 있고요. 디버깅, 즉 프로그래밍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관점에서 설계된 언어. 이제 reliability에 충실한 언어가 되겠고요. 또 에러가 있으면 에러 발견이 용이한 언어, 또 디버깅이 편리한 언어, 이런 언어가 security나 reliability 관점에서 훨씬 좋은 언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각 언어를 설계할 때 strong typed language 형태예요. 그러니까 C 언어는 strong typed 언어가 아니거든요. 타입이 유사한 short type, long type, 그냥 int type 이런 경우에 C 언어는 서로 이렇게 호환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면서 strong typed 언어는 아닌 거죠. strong typed 언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타입이지만 일단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서로 연산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가 strong typed language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기존 표기나 규칙과 일관성 그런 설계 원리도 있는데요. 하여튼 일관성 여기 이제 부적합한 언어 예 중에 하나는 포트란의 예가 있는데요. 포트란은 반복문이 두 문이거든요. 그래서 반복문인지 반복문이 아니라 이 변수의 1.2라는 값을 변수의 값을 치환한 이런 문장인지 애매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포트란 언어는 이렇게 277K 중간에 블랭크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간주하게 되거든요. 1.2 소수점 양옆에 이렇게 이제 블랭크가 있어도 블랭크를 무시하고 1.2로 간주하는 이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포트란에서는 이게 마치 두 문처럼 보이는데 반복문이 아니라 이 변수의 값을 준 치환문이고요. 이게 이제 콤마하고 마침표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이 콤마로 써주게 되면 반복문이 되어서 인덱스 변수 k는 1부터 20까지 반복하는 이 반복문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포트란은 좀
일관성이 좀 결여되는 그런 언어에 속하고요. 확장성 개념은 언어의 기능을 확장하기가 얼마나 편하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언어 특성에 따라서 추가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추가 기능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느냐,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관점인 거죠. 리스브는 확장성이 편한 언어고요. 명령형 언어의 경우에는 함수형 언어보다 확장성이 조금 불편한 그런 언어고요. 네, 자료 추상화나 제어 추상화는 이제 확장성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뭐 제약성, 부분성 이런 개념도 있는데요. 부분성은 배열의 경우에 슬라이스가 부분 배열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성이 잘 되어 있는 거냐, 그 다차원 배열에서 슬라이스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언어냐, 이게 이제 subset 개념에 있어서 충실하냐, 충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제약성은 뭔가 할 때 뭐 제약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급 언어에 대한 이 다양한 설계 원리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뢰성 문제, 효율성 문제도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프로그램 신뢰성 문제는 프로그램이 신뢰성은 버그, 에러가 얼마나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신뢰성, 즉 버그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컴파일러를 개발하기도 해요. 이게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건 이제 언어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에러 프리, 신뢰도가 높은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편한 형태로 그런 도구들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 지원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신뢰성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진단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 과정에서 에러 디버깅이나 세멘틱 에러의 발생 가능성을 체크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잘 발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언어의 설계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효율성 문제 중에 하나는 분리 컴파일 문제인데요. 분리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10,000라인, 50,000라인, 100,000라인. 그러니까 파일이 커졌을 때 이거 전체를 원타임 한꺼번에 컴파일을 해야 되느냐 또는 5개, 10개의 파일로 쪼개서 각각 컴파일을 한 다음에 하나로 링크하는 그런 기능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그런 차이예요. 즉 예를 들어 초기의 언어들 포트란, 코볼, 파스칼 이런 언어들은 이 분리 컴파일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프트웨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C 언어의 경우에는 .c 파일을 여러 개로 분리해서 작성을 하고 A.c, B.c, C.c 각각 컴파일을 해서 하나를 링크하는 기능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이게 분리 컴파일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언어고요. 요즘 언어들은 대부분 분리 컴파일 잘 되어 있죠. 뭐 자바든 뭐 새로운 언어든 다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로 각각 컴파일해서 그래서 이제 에러가 있는 파일만 수정을 해서 다시 하나의 파일로 만들 수 있도록 링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일을 자르려고 잠깐 주신 거고요. 여기 뒤에는 이제 연습 문제 1, 2, 3장에서 글쎄 여러분들한테 풀어줄 만한 연습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장, 2장 그리고 이 연습 문제들은 주로 좀 매우 정답이 없는 그런 연습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한번 생각해보는 그 기회로 가지면 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개념에 대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일정 경우에 3, 4, 8, 9, 10번은 꼭 풀어볼 만하다 이런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2장도 풀어볼 만한 문제들, 3장도 마찬가지네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